ごめんください。 여기 긴장을 잔뜩 한 채 낯선 집으로 들어온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로이드 벨라돈나. 로이드는 촌장의 추천으로 군인이 되기 위해 시골 마을에서 도시로 상경을 한 똘똘한 친구인데요. 일단 머물 곳이 필요했던 로이드는 왕도 이스트 사이드에 살고 있는 마법사 이스트 사이드의 마녀라고 불리고 있는 마리에게 도움을 청하죠. 하지만 魔女を便利屋か宿屋とでも勘違いしているのかしら。そんな風に伝わっているの。どこの田舎出身よ。 마리의 반응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냥 마을 게시판으로 가서 숙소나 찾으라고 샤우팅을 질러버리는데요. 아무래도 자신을 심부름 센터 정도로 취급하는 이 세상에 대해 하소연을 하는 느낌인데, 일단 반푼이 같은 로이드가 어디 출신이냐고 물어보는 우리의 마리짱. コンロンって村です。あ、そう。コンロン。ちなみに村長様のお名前は？アルカです。 로이드가 콘론 마을 출신이라는 것과 촌장의 이름이 아르카라는 것을 듣자마자 뭔가 찔리는 듯 굳어버리는 마리. 로이드는 그런 마리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수정구슬을 꺼내 마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수정구슬은 마법의 수정구슬, 바로 촌장인 아르카와 영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신비로운 구슬이었는데요. 아, 이것이 바로 영상통화라는 것이다. 수정은 점차 빛이 나더니 안에서 거의 뭐 마법소녀 변신. 촌장 아르카가 등장합니다. 久しぶりじゃのマリー。お主の師匠のアルカじゃ。覚えておるかい？ 아르카는 마리의 스승이기도 했기 때문에 마리는 아주 그냥 꼼짝을 못하는데요. 땀이 거의 뭐 사랑비가 내려. 갑자기 나타난 아르카는 마리에게 자신의 소중한 아이인 로이드를 잘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마리도 갑작스러운 이 상황에 여러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자 아르카는 ちなみにこの水晶の映像は録画だからの。そっちの質問には答えられ。すまんな。何を脅かしてくれたってこのチンチクインというのは嘘じゃ。 응 뻥이야. 마리는 우디르급 태세전환으로 도계자를 박습니다. 아주 그냥 마리의 머리 위에 있는데요. 아, 라임 뒤졌다. 아무튼 그렇게 아르카는 로이드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마리에게 로이드를 잘 부탁한다고 떠넘기며 빤스런을 쳐버립니다. 아유, 애돌복이라니 벌써부터 피곤한데유. 마리는 순진한 얼굴로 걱정해주는 로이드를 보고 그래, 로이드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 라며 일단 스승의 말대로 시험 전까지 돌봐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가고 어느새 다음날 아침. おはようございます。おはようざーす。 어젯밤 이런저런 생각을 한 탓인지 마리는 깜빡하고 책상에서 잠들어버린 모양인데요. 하지만 일어나 보니 담요가 덮어져 있고 미소년이 아침밥까지 해줍니다. 어라, 이곳은 천국? 로이드는 상냥한 것도 모자라 요리까지 준내 잘하는, 소유하고 싶은 그런 남자였습니다. 로이드가 만들어준 맛있는 아침밥을 먹고 난 후 마리는 로이드에게 어째서 군인이 되고 싶냐고 물어봅니다. 로이드는 소설책에 등장하는 고상하고 강한 영웅, 강하고 멋있는 군인을 동경해 지망하게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이어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사실 로이드는 마을에서 최악체였고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아지미 왕국 상원학교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무술 시험도 체력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僕本当に体力に自信がなくて、この国に来るのに6日もかかりましたし。本論からアザミまでって結構遠いんだから、汽車で6日ならかなり乗り継ぎよく来れた方よ。汽車ではなく走ってきたんです。 ちょっと待った！走って！ 저기요, 달려서 왔다고요? 기차로 6일이 걸리는 거리를 달려서 6일에 도착했다는 로이드. 마리는 이제서야 로이드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로이드는 자신의 할아버지였다면 이틀 만에 도착했을 거라면서 자신이 체력이 부족해 그런 거라고 말하지만 킹반인 입장에서는 기차와도 같은 속도로 달려왔다는 사실에 두 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마리는 오는 도중에 몬스터랑 만나지 않았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는데 でも動物にはたくさん出会いました。大きなイナゴとか火を吹くトカゲ。それモンスター、しかもやばいやつ。 이건 거의 뭐 도라이 수준입니다. 거대 곤충과 드래곤을 동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질 않나. 마리가 3년 걸려 얻은 어떠한 저주도 푼다는 해주의 룬 문자를 집안일에 사용하질 않나. 거의 뭐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로이드가 살고 있는 마을은 라스트 던전 바로 앞에 있는 콘론 마을, 라스트 던전 앞에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강한 자들만이 이 마을에 살고 있는데요. 로이드는 마을에서는 최약체일지 몰라도 일반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미친놈이었습니다. 로이드가 마을 안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일반 상식이 부족한 것이었죠. 마리는 그런 로이드의 말을 곰곰이 듣다가 멘붕에 빠져버리고 내일부터 일반 상식을 좀 배우자고 격려를 해줍니다. 로이드야, 너 사실 마리보다 센 거 아니니? 시간은 조금 더 흘러 오후, 로이드는 심부름도 할 겸 겸사겸사 도시에 첫 발을 내딛는데요. 처음 보는 도시 문명이 마냥 신기한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도시에 오면 뭐다? 로이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보여줄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 마침 그 시각 거대 곤충에게 쫓기고 있는 한 소녀. 아니, 적당히 해야지. 이런 곤충이 어떻게 마을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나타난 거 에라 모르겠다. 두건을 쓴 소녀는 곤충의 공격을 열심히 피해보는데요. 칼도 꺼내서 공격을 해보지만 곤충의 날개짓이 너무 강력한 탓에 바람에 바로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간 김에 작붕도 한번 보여줘 버리기. 곤충에게 먹혀버리는 바로 그 순간
마침 심부름 중이던 로이드가 나타나 마모를 밟아버리는데요. 아니 무슨 파워가 적당히가 없습니다. 그렇게 마모에게 깡을 시전한 후 마모를 축구공 던지듯이 던져버리는데요. 로이드는 스윗하게 다친 곳은 없냐며 소녀를 일으켜 세워주는데 소녀의 옷에 묻은 진흙도 털어주고 항상 가지고 다니는 손수건으로 얼굴까지 닦아줍니다. 야 근데 얼굴을 닦아주는 건 좀 너무 오지랖 아니니? 소녀는 부끄러웠는지 얼굴을 쏙 감춰버리는데요. 얘는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자기가 심부름하는 도중이라면서 바로 그냥 가버린다고 말을 합니다. 私セレンと言います。僕はロイドと言います。それじゃ。 그렇게 소녀의 마음에 큐피드 화살을 그냥 쏴버리고 마을 지붕으로 순간이동을 해버리는 우리 로이드짱. 여기서 밝혀진 이 소녀의 이름은 셀렌. 좀 뻔하지만 셀렌은 사실 공주짱이었는데요. 프린세스. 하지만 얼굴에 붙어있는 저 벨트가 저주라도 받은 것처럼 벗겨지지 않았고 어린 시절부터 저주받은 벨트 공주라고 불리며 자라왔습니다. 이 저주를 풀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 다녀봤지만 언젠가 강한 자의 힘으로 그 저주가 풀릴 거라며 지금은 해결 방안이 없다는 말만 늘어놓았는데요. 셀렌은 자신을 구해준 로이드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지만 이 벨트 때문에 로이드도 자신을 봐주지 않을 거라면서 절망을 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벨트를 당기는 순간 嘘。あの人が強き者。 허걱슨 말도 안 돼. 한평생 달고 있던 벨트가 벗겨진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 이유도 사실 알고 보면 준내 어이가 없는데요. 로이드가 셀렌의 얼굴을 닦아주었던 바로 이 손수건. 이 손수건은 아까도 언급이 된 마리가 3년이 걸려 얻은 어떠한 저주도 푼다는 해주의 룬 문자가 새겨진 로이드 집에선 이걸로 집안일을 한다는 개 씹싸기 손수건이었습니다. 해주의 룬 문자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셀렌의 얼굴에 벨트 저주도 풀리게 된 것인데요. 야 로이드야 너 그냥 다 헤쳐먹어라. 그렇게 셀렌은 학교 입학시험에서 로이드를 만날 것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과연 로이드와 셀렌에겐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군인이 되기는커녕 왕이나 개 뚜드러 팰 것 같은 우리의 로이드는 꿈을 이루기 위해 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애니메이션은 자신이 최약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로이드의 이야기. 예를 들어 라스트 던전한 마을에 소년이 초반 마을에 사는 듯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라스트 던전한 마을 아니 이름 왜 이렇게 길어. 그냥 줄여서 라스트 던전이라고 하겠습니다. 라스트 던전은 2021년 1분기에 방영을 했던 작품으로 동일 제목 라노벨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먼치킨 착각 판타지 애니메이션인데요. 이때까지 잣세계문을 수도 없이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이 애니메이션도 어찌 보면 양성형 애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착각물 계열의 작품으로 나름 신선함이 존재했는데요. 주인공이 힘을 숨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신이 강한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재밌는 상황들을 그려냈습니다. 중간중간 나오는 개그 요소도 보다가 피식하고 웃을 정도로 정말 좋았고요. 아니 이 정도면 알 법도 한데 이 새끼 이거 끝까지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모르는 건지 뻔뻔한 태도로 잉? 뭐지? 하는 주인공도 귀여웠습니다. 캐릭터도 매력있고 성우진도 꽤나 호화로워서 판타지 먼치킨물을 좋아하신다면 열의 아홉은 재밌게 시청하실 것 같습니다. 리얼 킬링타임으로 제격이었어요. 자신이 먼치킨물을 좋아한다, 무겁지 않은 판타지 학원물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라스트 던전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링까지 부탁드립니다.